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참,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는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또 이렇게 강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연속적으로 호재성 이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러한 호재에 증시는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콩 이슈가 처음에 이제 호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3개월 연장, 그리고 미중 고위급 협의, 협상 재개 기대감 등의 1년에 이렇게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와줘서 증시가 상당히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5G 관련해서 조정을 받은 거는 그간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유예를 시켜준다라고 되게 되면 또 반대로 이러한 모멘텀이 또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5G는. 그리고 KMW가 어제 시가총액이 3조를 넘었었어요. 3조를 넘었다라는 거는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라이브에 한번 언급을 했던 말인데,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보다 더 비싸요. KM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뭐 시장에서는 KMW가 7만원 가니까 10만원 간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만원 그럼 시가총액이 약 5조 가까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자주 나올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5G는 오늘 첫 조정이 나왔는데요. 종목별로 장대 음봉을 맞은 종목도 있고, 또 종목별로 일정 부분 하락을 회복해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노이즈는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시장은 미 증시 또한 일련의 호재들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박스권을 뚫어줄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마이크론 등이 4% 이상 큰 폭의 반등을 보였고, 그 결과 국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밖에 삼성전기까지 굉장히 IT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에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할 것 없이 강력한 수천억의 수급이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출발이 돼서 반도체 장비로 강한 수급이 이어졌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OLED도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OLED는 종목을 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급등한 OLED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OLED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아쉬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OLED를 일단은 들고 있고 뭐 수익 중에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쪽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지금 갤럭시 폴드 5G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고, 동시에 이제 유럽의 가전 학회도, 가정 무슨 학회가 아니라 이제 전시회라고 할게요.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IT 장비주들의 수급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밖에 이제 다음 주 10일 아이폰, 그리고 국회 충전소 개소식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보안 관련주 지속적으로 노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포트폴리오는 전면 좀 변경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죠. 오늘 증시를 보면 참 오랜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큰 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코스피에서 나왔는데, 사실 코스닥은 또 오늘 개인들이 아무래도 통신 장비를 다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통신 쪽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갔다. 개인 쪽에서 제약하고 IT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종목마다 차별화가 좀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가 완전히 약했죠. 그리고 최근 시장 반등할 때 비메모리 쪽은 완전히 소외를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예상과 좀 빗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비메모리 쪽 섹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못한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쉽고, 부분적으로 지금 네페스, 엘비세미콘, 그다음에 테스나 해서 비메모리 대장급들이 있는데, 네페스, 엘비세미콘, 테스나 이런 세 개의 이제 비메모리 대장급이 있는데 전부 다 실적의 성장성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뭐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DDI, COF 등 차세대 OLED에 들어가는 필름을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필름이 완성이 된 거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목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안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OLED도 마찬가지죠. OLED도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섹터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5G 가기 전에 OLED 가고, 다시 5G 가고, 또 다시 OLED로 왔죠. 그리고 장비 쪽들 전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 기반이 되는 sektor들 위주로 계속 공략을 해보고,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섹터도 함께 보면서 시장 준비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수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상단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놓고 250포인트까지 봐도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이 구간에서의 이 구간도 하나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의 박스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박스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온 이 지점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깨고 내려왔던 이 지점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중시가부터 이렇게 볼까요? 중시가부터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 있고요. 여기서 정말로 강하게 간다면 이렇게 빵빵빵 치고 가겠죠. 근데 그거는 바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로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현금화를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덜 올라온 섹터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 필요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초가를 오랜만에 이제 문자를 한번 보냈었는데, 삼성전기랑 사마 콘덴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둘 다 장기 이평선을 앞에 두고 갭을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마 콘덴서는 대충 51,000원 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삼성전기는 쇼커버링이 터지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좀 강력한 상승이 이어진다면 일단은 기본은 이런 구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10만원 초반까지. 그래서 강하게 지금 상바닥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10만원 초반까지 오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LCC도 업황이 바뀌었다 그런 것보다도
네, 워낙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성격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후성 좀 올라왔죠. 후성하고 동진 세미캠, 경인양행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사가 터져주면 금상첨화인데 아직 기사가 터져주고 그런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진세미캠이 대장이고 다른 종목 하나라도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일련의 섹터들 함께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들고 계신 분들은 10,000원 이상에서 후성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500원 라인에서 이렇게 꼭 손실 안 보고 네, 매도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정받아야죠.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ABL 바이오, 지금 ABL 바이오를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ABL 바이오를 그 다음에 필록스를 들고 있는데 약간 계륵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21선을 돌려놓고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시세가 분출이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워요. 시세가 분출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시세 분출을 기다려 보고 네, 좀 시장을 보면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쇼커버링이 충분히 들어오면서 최근에 외국계 지분이 5%에서 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전환사채 이 전환가액 자체가 지금 주식보다 싸기 때문에 분명히 올려서 전환을 하고 올려서 좀 팔아먹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그때도 말했다시피 펀더멘탈 하나도 고려 않고 단순히 낙폭과대 종목에서 뜬금포 급등을 노리는 네, 종목으로 잡아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문제의 비메모리 섹터 한번 보죠. 네페스 고가에서 조금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고가에서 조금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한번 이거는 지표를 한 번 정도 봐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보시죠. RSI 뭐 이 정도만 좀 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이버전스가 터지면 위험한 거고요.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이 주가 올라가고 얘도 올라오고 약간 이쪽에서 다이버전스의 느낌이 조금 나요. 하나가 CCI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약간의 다이버전스 느낌이 좀 나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야죠. 얘가 안 꺾어야 나머지 주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곡점 위치에서는 항상 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있을 뭐 급락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일단 네페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LB세미콘 반등도 못하고 있네요. 반등도. 근데 일단은 박스권 유지하면서 21선을 우상향으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깨를 만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 이쪽 투신하고 3호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온 게 좀 물량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 3호 이쪽의 물량을 체크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메모리 쪽에서 SFA도 매수를 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한 50%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네, 추가적으로 지켜볼게요. 이 업종이 약해서 매도를 한 거지만 업종이 강했더라면 60일을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봤는데 업종 섹터가 조금 약해서
힘을 좀 못 받았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밖에 덕산 추세가 좋아요. 지속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지속 우상향 하고 장대 항목 나오면 전량 매도 해버릴 예정이고, LMS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얘는 목표가를 좀 올려서 18,500원 라인에서 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HB 테크놀로지 오늘 날라갔네요. 이 종목이 오늘 날라갔어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갔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흐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보유하신 분이라면 한 3,500원까지 단기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갭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그 밖에 SNS텍은 제외하고, 유니언 머티리얼은 이게 많이 밀려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를 기다렸다가 악재가 터지면 급등하는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지금은 답이 없다. 왜냐, 시장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스톱에서 제외. 또 JN 캐릭터 장기평선을 돌려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태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량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확실한 거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 강력한 상승을 좀 기다리고, 이게 언제 나올지는 이제 다음 주 수소 충전소 개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근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수소도 계속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일진다이아 뭐 이쪽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메이드는 잠시 제외.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보죠.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바이온 어제 이제 관심주로 나왔던 바이온이고, 이거를 오늘 매매는 진행을 했어요. 매매는 진행을 하고 생각보다 장중에 밀려서 좀 그랬는데, 매매가 이 구간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가 들어가고, 여기 장중에 한번 휩소 구간이 나와서 원래도 여기 있는 120분선을 좀 노리려고 진행을 했는데, 조금 밀려서 이쪽 부분에서 더 내려왔으면 추가 매수를 했을 건데 더 내려오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추가 매수 구역을 주지 않고 바로 갔네요. 그래서 일단은 1430원 구간에서 뭐 당연히 종가를 고가로 말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매도가 되고, 이제 소량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갭을 들어준 게 제일 좋은데 내일 밀려버리면 또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종목은 기준은 내려오는 장기평 120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 훼손하지 않는다면 익절 처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 베이스 일단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아마 눌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바로는 못 가고 여기서 눌림을 주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기하고, 링크 제네시스 얘도 마찬가지예요. 눌림 줄 것 같고, 휴네시온 오히려 휴네시온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오늘 사실 휴네시온을 공략 못하고 드림 시큐리티를 좀 했네요. 늦어서. 근데 얘가
내일 갭을 들면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드림을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얘가 갭 들고 강하게 뜨면 다른 애들보다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 삼성과의 연관관계, 보안, 솔루션 등등 복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강한 흐름도 가능해요. 그리고 내일장 단기 관심주가 CJ시푸드. 장 마감할 때 느낌이 좀 세서 시간 외에 첫 타임에 딱 첫 타임에 소량이 잡혔네요. 첫 타임에 소량이 잡혀가지고 뭐 크게 세지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얘는 이때 누가 들어왔어요. 이때 그냥 파바박 뭔가 사서 올라오는 게 느낌 좀 그래가지고 아마 종가 고가 만들면서 신고가 느낌을 주려고 지금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3860원 위로 안착한 다음에 눌림을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급등 가능성 있는 게 아이디스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요.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 한 번 정도 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단기로만 치고 빠지는 매매로만 대응을 해야 되고 손절 안 되면 건들지도 말아야 돼요. 저거는 대덕전자 5G는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 하나 정도는 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 눌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혹은 매집해 나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 그 다음에 이 배당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요. 3%의 배당 주식을 주는 종목이 하단까지 내려와 있다 라고 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시가총액 7천억에 700억의 영업이익 이 또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만원 이하 하단에서는 이것도 중기 종목으로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돌파 이후 눌림목 종목으로 MS 오토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좀 애매한 눌림 구간이라 좀 보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하단 언저리가 되겠죠. 뭐 첫 번째 눌림이 된다. 하면 이 저가 5,200원. 그 다음에 눌리면 4,800원. 근데 이게 하락이 너무 골이 깊어버리면 반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일단 잡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좀 낙가대 아니 눌림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일단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투 모양이 났다라고도 보지만 아직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내일은 금요일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